안녕하십니까. 이번 실험을 맡은 한상민입니다. 이번 실험은 RF 스퍼터링이라는 방법을 통해 메탈 옥사이드 방막을 만든 뒤 XPS라는 기기를 사용해서 방막 표면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먼저 RF 스퍼터링, XPS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백그라운드 지식인 설페이스와 베큐음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설페이스입니다. 물질은 보시는 것과 같이 설페이스, 표면과 벌크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설페이스란 극단적인 예시로 이제 가장 최상층의 아토믹 레이어를 뜻합니다. 다른 응용 분야에서는 2에서 10 아토믹 레이어를 설페이스라고 하며 저희가 실험할 이번에 방막 분야에서는 대략 100나노까지를 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설페이스를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어떤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의 표면이 여기 있는 바깥 아웃사이드와 상호작용을 해서 많은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럼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나면 많은 시그널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럼 이 시그널들을 방해 없이 잘 받아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두 번째 백그라운드 지식인 베큐um, 즉 진공입니다. 진공은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진공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압력은 표면에 수직적으로 가해지는 힘을 압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기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진공이라고 했는데 진공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레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용할 XPS를 측정할 때는 사용하는 압력이 이제 여기 보이시는 UHV, 즉 울트라 하이 베큐음입니다. 베큐음을 만들려면 펌프가 필요합니다. 이제 펌프를 두 가지 종류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가 RP라고 불리는 로터리 베인 펌프입니다. 이 펌프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로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공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때 RP로는 압력을 10의 3 승토르까지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 펌프로는 이제 TMP라고 불리는 터보 몰레큘러 펌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로터 블레이드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공기를 빨아들이는데 이 TMP는 RP보다 더 강하게 뽑으며 압력을 10의 9승토르까지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배춤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펌프로 이제 UHV 환경을 만들어주며 압력을 읽기 위해 이제 게이지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샘플을 조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 그리고 게스트 인렛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분석 툴, 그리고 챔버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 완료가 됐으면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이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띵필름, 즉 방막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이번에 스퍼터링을 사용할 거고요. 스퍼터링은 보시는 것과 같이 다이렉트 커런트, DC 스퍼터링, 그리고 레디오 프리퀀시 RF 스퍼터링 이렇게 두 가지로 있는데 DC는 오직 도체만 가능하고 RF는 이제 물질의 종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에 RF 스퍼터링으로 방막을 만들 것입니다. 그럼 이 스퍼터링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스퍼터링 시스템은 이제 RF 파워 서플라이, 그리고 건, 그리고 이제 방막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타겟, 그리고 기질, 그리고 가스 시스템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로드락 챔버로 이제 샘플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RP, TMP 이렇게 이 펌프들로 이제 진공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MEPC를 통해 이제 아르곤 가스를 넣어주게 되고 RF 파워를 걸어줌으로써 이제 방막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스퍼터링을 시킬 타겟이 있습니다. 스퍼터링을 시키려면 먼저 매스 플로우 컨트롤러, 즉 MFC를 통해
아르곤 가스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뒤 RF 파워를 키면 여기 이 아르곤 양이온과 전자로 이온화가 됩니다. 이때 양이온과 전자가 같이 있는 이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이온이 타겟 밑에 음으로 하전된 여기 캐소드건으로 가속되면서 타겟과 충돌하게 됩니다. 이때 타겟 중성 원자가 튕겨져 나오는 것이 스퍼터링이고 이 방법을 통해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증착하게 됩니다. 제목을 보시면 여기 마그네트론이 있는데 마그네트론을 걸어주는 이유는 플라즈마가 이제 타겟 주위에 잘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방막을 만들었다면 이제 방막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엑스레이 포토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 즉 XPS라는 기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다양한 기기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분석 실험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 실험에서 사용할 기기들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XPS가 어디에 사용하고 이 기기로 측정하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XPS는 물질 표면에 존재하는 원소의 정성 분석 및 반정량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정성 분석은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고 정량 분석은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XPS 과정은 엑스레이를 만드는 엑스레이 소스를 사용하여 샘플에 엑스레이를 쪼여주면 광전자가 튀어나오고 광전자가 어널라이저 디텍터를 지나 모니터에 이제 픽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픽들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특징을 나타냅니다. 피크 포지션을 통해 어떤 원소가 있는지 정성 분석이 가능하고 피크 인텐시티, 즉 세기를 통해 얼마나 있는지 반정량 분석이 가능하며 피크 시프트를 통해 화학적 환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앞서 광전자를 언급했는데 그럼 이제 광전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EV는 백큐ම් 레벨로 이 에너지를 뛰어넘으면 이제 자유전자가 됩니다. 다음으로 EF는 페르미 레벨로 0켈빈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인 영역을 말하며 여기 보이시는 EV와 EF 차이를 워크 펑션이라고 합니다. 만약 저희가 여기 1s 원S에 있는 이 전자를 코어 전자를 떼어내고 싶으면 백큐ම් 레벨에 해당하는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줘야 전자가 튀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들어가는 여기 보이시는 에너지는 바인딩 에너지와 워크 펑션의 합보다는 커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전자의 키네틱 에너지로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으며 엑스레이에 의해 튀어나온 전자를 광전자라고 합니다. 이때 바인딩 에너지는 각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으로 이 값을 통해 우리는 어떤 원소가 있는지 정성 분석이 가능합니다. 아까 이렇게 코어 레벨에 있는 전자가 광전자로 튀어나오면 불안정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아까 1s 이 전자가 튀어나간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태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불안정해졌으니 안정화시키기 위해 위에 있는 전자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을 릴렉세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릴렉세이션이 되는 여기 에너지가 이제 라디에이티브, 즉 복사 형태로 될 수도 있고 넌 라디에이티브, 비복사 형태로 될 수도 있습니다. 복사 형태로 될 때는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엑스레이가 방출이 되고 비복사 형태로 되면 이 에너지가 다른 레벨에 있는 전자를 이렇게 떼어낼 수 있는데 이 전자를 여기 보이시는 오제전자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바인딩 에너지를 통해 정성 분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반정량 분석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거는 여기 아토믹 센서티비티 팩터 ASF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피크 에리어는 원자의 농도와
비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A와 B의 농도가 1대 2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거는 방출되는 포토일렉트론의 확률, 즉 ASF 값이 같을 때이고 ASF 값은 물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와 B가 똑같은 농도일 때 여기 보이시는 같은 HU를 줬을 때 A는 5개의 전자를 내고 B는 10개의 전자를 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ASF 값의 비율은 1대2가 되고 이 ASF 값을 피크 면적으로 나눠주면 농도비가 1대1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농도는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상대적인 값이므로 XPS로는 반정량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크 시프트입니다. 피크 포지션은 주위 화학적 환경에 따라 바인딩 에너지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탄소 원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주위에 그림과 같이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 즉 전자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룹이 있으면 여기 탄소의 전자 구름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핵과의 인력이 더 세지게 되겠죠. 따라서 바인딩 에너지가 원래 해당하는 284보다 큰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전자를 주려고 하는 일렉트로 도네이팅 그룹이 있다면 바인딩 에너지는 작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피크 시프트를 통해 주위 어떤 물질이 있는지 주위 화학적 환경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XPS를 찍으면 나오는 스펙트라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XPS는 크게 두 종류의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서베이 스펙트럼입니다. 서베이 스펙트럼은 왼쪽 그림과 같이 넓은 영역을 찍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각각의 조성과 구조를 알 수 있게 되죠. 네로우 스펙트럼은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좁은 영역을 찍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학적 환경을 알 수 있고 이제 이 물질이 어떤 옥시데이션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실험 이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